이제 중화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중화 반응 다시 한번 정의 한번 해볼게요. 중화 반응이라는 거는 산의 양이온인 수소이온과 염기의 음이온인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뭐라고 한다고요? 중화 반응이라고 부르고, 중화 반응을 확인하는 이제 중화 반응이 최대로 일어난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화점을 확인하는 거를 반드시 학교에서 뭘로 잘 물어본다고요? 네, 서술형으로 잘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용액의 액성이 변한다. 여기서 말하는 액성이라는 거는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산과 염기가 모두 다 반응했어요. 그러면 산의 수소이온과 그 다음에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모두 반응했기 때문에 중화 반응이 최고가 되는 완결 지점은 용액의 액성이 뭐가 된다? 중성이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HCl에다가 즉 염산에다가 조금씩 뭐를 떨어뜨릴 거냐면 염산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씩 떨어뜨릴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염산이 많이 있으니까 일정량의 염산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용액의 액성이 무슨 성질을 띱까요? 네, 산성을 띠겠죠. 이제 나중에 뒤에서 또 실험으로 설명할 건데 산성을 띠다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NaOH를 한 방울 떨어뜨리다 보면은 H 수소이온이 모두 다 중화 반응을 해버려요. 그러면 용액의 액성이 중성이 되겠죠. 그 다음번에 또 한 방울의 NaOH를 떨어뜨리면 그때부터는 OH-가 물속에 녹아있을 테니까 그때는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 되겠죠. 이때 만약에 지시약을 페놀프탈레인을 썼다면 페놀프탈레인은 산성에서도 무색이에요. 중성에서도 무색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처음 실험을 시작할 때 HCl에다가 페놀프탈레인을 이미 넣어놨어요. 그럼 계속 무색이다가 NaOH가 이제 중화점을 넘어섰을 때는 갑자기 HCl이 들어있던 비커가 페놀프탈렌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염기성으로 바뀌는 순간 붉게 변하기 시작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중화점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강의를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제가 개별 설명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또 엄청 중요한 게 나오죠. 첫 번째 액성 변화로 알 수 있고 두 번째 온도 변화로 알 수 있다 그랬죠. 선생님이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화열은 혼합 용액의 온도가 이제 점점 높아지겠죠. 이 온도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 바로 반응하는 H+랑 OH- 수가 많겠죠. 그래서 그때가 가장 온도가 높게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작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면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온도인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때 그래프가 처음보다 온도가 이렇게 최고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여기 최고점 보이시죠? 아, 여기가 중화점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고, 뭐 보통 그래프에 뭐 A, B, C에 뭐 C다. 그러면 우리가 아, C가 뭐구나? 중화점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는 두 가지 방법까지밖에 안 나와 있죠. 실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측정하는 방법이냐면 전류의 세기요. 선생님이 전류가 세게 흐르려면 이온이 많이 녹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물이 된다는 거는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거든요. 그럼 물이 된다는 거는 이온의 개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약해지겠죠. 여기가 뭐 전기 전도성이라고 합시다. 뭐 여긴 전기 전도성. 그러니까 글씨 좀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전기 전도성이라 하고 여기는 뭐 시간, 뭐 반응의 진행. 그랬을 때 전류의 세기가 가장 약한 지점이 뭐다? 이때 여기가 그렇죠. 중화점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이 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앙금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럼 중화점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일단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알아만 두시고 다음 설명 넘어갈게요. 이제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실험이 하나 나왔어요. 선생님은 아까 염산을 먼저 얘기했는데 이 실험은 일정량의 수산화 나트륨. 그러면 이미 이 실험이 시작했을 때 가에는요. 잘 보시면요. 그리고 이거 지금 요 염산을 여기 넣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그림이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뭐만 보고 판단하면 되냐면 문제를 풀 때는 이 비커 안에 내용물만 보고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거 이제 염산이 넣어주고 있다는 것만 나타내는 거지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비커 안만 보고 문제 풀어 그랬어요. 그러면 가의 경우는 OH-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가는 염기성이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염산이 하나 들어갔나 봐요. 그랬더니 그래도 여전히 누가 하나 남아있어요. OH-가 남아있으니까 여전히 염기성이죠. 그런데 다지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로 다지점이 중화점입니다. 선생님 왜 다지점이 중화점입니까? 지금 이 보시면요. 제가 파란색으로 할게요. 아무리 이 비커 내부를 들여다봐도 OH-나 H+가 있나요? 없죠. OH-나 H+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성이고 그 다음에 BTB 용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BTB는 염기성에서 파란색이에요. 노초파 기억나시죠? 중성에서 초록으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라시엄간을 보시면요. 라시엄간에는 이제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H+라는 수소이온이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수소이온은 산성을 나타내게 하는 성질이죠. 그래서 용액이 BTB 용액이 노란색으로 바뀔 거고 만약에 이 실험을 할 때 뭐 BTB 용액이 아니라 뭐 메틸오렌지를 사용했다. 그럼 메틸오렌지는 가에서는 노랑이었다가 가에서 노랑, 나에서 노랑, 다에서도 뭐 노랑 하다가 라에서 붉게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지시약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중화점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런 실험을 주고서요. 어디가 중화점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중화점은 다입니다. 왜 다라고 생각했는지 이제 그 그래프가 뭐 온도 그래프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중화점에서 온도가 가장 어떻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높다라고 하시면 되고 중화점에서의 어떤 특징이 뭐냐라고 쓰시면은 수소이온과 H+ 수소이온과 OH-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이 중화 반응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물의 양이 어떨까요? 그렇죠. 물의 양이 많겠죠. 물이 많으면 여기 잘 보세요. 물을 빼고도 얘들아 이런 이온들이 남아있어요. 좀 지저분한데요. 보라색으로 할게요. 지금 Na+랑 Cl-가 남아있어요. 그럼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염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애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소금이거든요. 이 소금물의 농도가 아마 조금 더 옅어지겠죠. 그 다음에 전류세기는 약해질 것이고 이온이 적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던 게 하나 있어요. 이 NA는 금속 원소는 불꽃 반응 실험을 하면 노란색이 되죠. 이런 것도 혹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중2 때 배웠던 불꽃색이나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실험적인 거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중화 반응의 마지막 생활 속의 중화 반응 해서 요거까지 예로 시험에 같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생선의 비린내가 나는 거는 염기성 물질인 트리메틸아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거는 외울 필요는 없고 비린내가 염기성 물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회를 먹을 때 옆에 레몬 같이 나오죠. 즉 염기랑 산을 중화시켜서 이게 이제 중화 반응의 예입니다. 비린내를 줄여주죠. 근데 이제 그 생선살이 좀 맛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엄마가 생선을 손질한 도마가 있어요. 엄마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매운탕 같은 거를 끓이실 때 생선을 손질한 도마가 있거든요. 이거를 물로 씻으면 비린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어머님들은 중화 반응을 아는 어머님들은 식초로 헹구죠. 뭐 요런 것들 나오면 다 이게 뭐다? 뭔 좀 알면 됩니까? 생활 속 중화 반응이구나. 그 다음에 속이 쓰려요. 제산제, 염기성 물질을 복용하면 되죠. 이제 제산제 성분이 수사나 뭐 마그네슘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폼산 이런 개미나 이런 애들도 산성 물질을 몸에 지니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때 뭐 벌에 쏘였을 때 암모니아 수를 발라서 중화시킨다는가. 그 다음에 뭐 뿌리옥 박테리아 이런 거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애들도 염기성을 띤 질소 화합물을 만들어서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산성화된 토양이나 호수 중화시키기 위해서 염기성 물질은 뭐 석회가루 뿌린다든가 그 다음에 산성비의 원인 물질 이산화황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산화칼슘으로 중화시킨다든가 이런 거 이해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예전에 보시면은 그 샴푸 머리 감을 때 비누 쓰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비누는 단백질을 녹이죠. 모발이 단백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로 헹구는 경우 뭐 이렇게 보신 적 있냐면 뭐 식초로 헹군다. 아, 이것도 무슨 반응이다? 그렇죠. 이것도 중화 반응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김치가 너무 신맛이 심해요. 신김치는 젖산이라는 산성 물질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깨끗이 씻은 조개 껍질 같은 경우를 이거를 김장독에 넣어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 조개 껍질이 이제 염기성 물질이라서 이것도 생활 속 중화 반응의 한 예가 됩니다.